커먼 데이터셋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여기 있는 데이터와 대조해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공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어플라이하기 전에 최대한 잘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레퍼런스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캠퍼스에서 우리 인사드리게 됐어요. 네, 전에 이제 캠퍼스가 참 오랫동안 있긴 했는데 좀 좁기도 했고, 네, 저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도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 군데 한 군데씩 추가로 별관을 이제 만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이사 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넓기도 하고요. 네, 여기는 선생님들이랑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편안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아이비리그나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이 깜깜이다. 우리가 입시 자체도 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학생들을 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일부 사람들만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썰들이 좀 난무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흑인들은 덜 뽑는다든지, 뭐 아니면 SAT 점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썰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답은 없거든요. 다만 팩트를 기반으로 나의 사례에 맞게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팩트를 찾는 과정 오늘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CDS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네, 그래서 CDS는요, Common Dataset의 약자인데요. 네, Common Dataset Initiative라는 이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Alliance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컬리지 보드도 있고, 피어슨도 있고, 또는 이제 US 뉴스 같은 이런 다양한 언론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이 합쳐져서 매년 서베이 폼을 만들어서 대학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서베이 폼에 대학들이 응답을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US 뉴스 같은 사이트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SAT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붙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서 보는 CDS 데이터셋에 응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꽤 이 CDS라는 데이터는 오랫동안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정도 이상의 데이터들을 계속 사이트로 공개를 하는 곳들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CDS를 헷갈려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곳들에서 취합한 데이터의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 스탠포드, 하버드, 칼텍 이런 대학들에서 훨씬 더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우리는 어드미션을 굉장히 저게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본인들이 응답했던 답변 자료를 아예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CS 이 데이터에 대한 서베이 시 자체를 응답한 걸 가지고 본인의 사이트의 어드미션 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탐색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시사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Common Dataset Initiative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Collaborative Effort Among Data Providers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Higher Education Community에 있는 College Board, 피어슨, US 뉴스, 워드 리포트 이곳에서 이제 Combined Goal을 세팅을 해서 다양한 대학들의 서베이 폼을 보내고 그걸 받는 과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도 순식간에 되게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 구글이라는 좋은 툴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글 검색창을 띄웠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Common 데이터 셋이라고만 쳐도요. 네,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에 실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셋들을 우리가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스탠포드도 있고요. 네, 여기 있는 프린스턴, 아니면 브라운, 하버드, UCLA, MIT 이런 곳들에서 커먼 데이터 셋 그 양식에다가 자기네 학교들이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응답을 했던 그 응답지들을 바로 공개된 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학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스탠포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스탠포드 커먼 데이터셋을 이렇게 보면요, 이 데이터셋이 2023년, 24년 데이터도 있고 아예 10년 전 데이터까지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있는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서베이 양식들은요, 커먼 데이터셋에서 보낸 응답지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다른 학교에서도 양식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럼 그 똑같은 양식의 학교별로 채운
내용만 다른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General Information은 당연히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General Information부터 쭉 내려가서 보면요. 네, 그래서 실제 Enrollment and Persistence 여기서는 실제로 이 Admission 프로세스를 통해서 산출이 된 실제 등록을 한 학생들의 숫자 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더 나아가서 한번 보면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볼 거예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C 섹션이고요. 네, 이 C 섹션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제 몇 명이 First Time, First Year Admission이고 Freshman Admission에서 몇 명이 지원을 실제로 했고 네, 지원했을 때 붙었던 학생들이 몇 명이고 네, 실질적으로 거기서 실제 일롤까지 이어졌던 학생은 몇 명인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살펴보면 27,000명 중에 1,000명이 붙었고 그 1,000명 중에서 등록을 한 학생이 846명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듣는 요즘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합격률이 4%다, 5%다 이 얘기들이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도 이제 실제로 보면 Admission Requirement들에서 High School Unit Requirement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각기 좀 다른 것도 살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스탠포드 같으면 당연히 영어가 중요하고 매스메릭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런 영역에서는 실제로 비중이 좀 낮다라는 것들을 자기네 학교들에서 서베이를 할 때 답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여기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Basis for Selection 해서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본인이 freshman에서 어떤 팩터들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스탠포드가 답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Secondary School Record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런 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Standardized Test Score 같은 경우 SAT, ACT 같은 성적들은 어떤 학교들은 Very Important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교들은 Considered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들은 지금 변화는 하고 있지만 변화는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전 같으면 SAT 자체를 Record하는 Admission 풍토가 많았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비리그에서도 SAT나 토플 같은 것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옵셔널이라고 기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학생들의 어드미션을 제출을 해보고 실제 리뷰가 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대조해 보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스탠더라이즈 테스트를 1540, 1560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참고 정도로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쭉 보면 인터뷰도 considered 그리고 extracurricular activities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뭐 geographical residence, alumni 뭐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학교도 있고 네, volunteer work이나 work experience를 뭐 생각은 하지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 표들만 봐도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좀 비중을 둬서 네, 우리가 어필을 하는 것들이 더 나을 수 있는지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넘어가 보고요. 네, 더 넘어가다 보면 실제 SAT 성적을 제출했던 학생의 비중 그리고 ACT 성적을 제출했던 학생의 비중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학생들이 실제 선발이 됐을 때 중간값과 조금 상위 25% 이내의 학생들이 냈던 성적의 평균 또는 하위 25%의 학생들의 평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보고 내 성적들이 어떤 식으로 좀 연관성 있게 풀어나갈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죠. 네, 그래서 Evidence-Based Reading and Writing에서 평균적으로 성적이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들 각 점수별 분포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보면 클래스 랭크에서도 학교에서의 석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자신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GPA가 4.0 만점이 아닌 학생들이 붙은 평균 분포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레시맨 어드미션에서의 통계도 살펴볼 수 있지만요. D 섹션으로 넘어가면 트랜스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트랜스퍼 어드미션은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지만 이제 어플리컨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같은 경우는 뭐 남자 여자 합쳐서 거의 4만 명에서 5만 명 가까이가 지원을 한다고 치면 네, 이렇게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3,200명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트랜스퍼 어플리케이션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트랜스퍼로 아이비리그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CDS 데이터 셋을 보고 훨씬 더 어플리켄트 많고 실제 인롤먼트가 좀 적어도 한 500명, 1000명 단위가 되는 학교들을 찾아서 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미니멈 크레딧, 맥시멈 크레딧을 아예 정한 학교도 있고요. 그런 것들 안 보고 그냥 트랜스퍼를 받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 데이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들이 시시각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어드미션 페이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니멈 맥시멈 크레딧과 프리레퀴짓들을 반드시 확인해서 본인들이 준비를 하는 건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데이터 대조해서 경쟁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Financial Aid 같은 경우도 실제 통계들을 대학에서 제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살펴봤을 때 Needs Base냐, Non Needs Base냐, 그래서 본인이 메릿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기금들이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또는 이런 메릿이 없이 진짜로 내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지금 Financial Aid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Common Data 이제 셋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Common Data 셋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이전의 히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이 여기 있는 데이터와 대조해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공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어플라이하기 전에 최대한 잘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레퍼런스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extracurricular activities very important 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어떤 활동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학생들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까지를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나의 케이스가 다른 학생과 우열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거기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팩트시트로 기반을 두되 자신의 extracurricular activity나 application theme 같은 것들은 저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의 싱크들을 맞춰가면서 어플라이를 준비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커먼 데이터 셋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기본이 되는데 우리가 잘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끄집어내서 한번 여러분과 상의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